편안하게, 즐겁게, 쉽게. 안녕하세요. 명동 미소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해력과 인지력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의 차이와 학습의 격차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문해력은 왜 필요할까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교과서를 읽고 이해해야 하고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를 읽고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신문, 보고서, 설명서를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도구들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자료를 읽을 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이 되지 않으면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독서가 답입니다. 독서 활동은 사고의 재구성을 돕습니다. 독서는 뇌가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를 통해 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 수학, 영어, 언어 영역의 성적뿐만 아니라 연봉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쾌락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초등 시기는 독서 습관을 꽉 잡아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왜냐하면 중등 시기가 되면 뇌를 리모델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쓴 부분은 강화하고 못 쓴 부분은 잘라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 걸까요? 유네스코에서 정의하기를 문해력은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 정의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창작하고 의사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해력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기 이전에 인지라는 어휘가 먼저 있었습니다. 인지는 바로 지식을 습득하고 이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적 활동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지식을 습득하고 라는 말은 바로 문해력에서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 지식을 활용하는 부분이 바로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소통, 계산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적 활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지력의 범주가 문해력의 범주보다 더 넓은 범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인지 발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을 중요하게 여긴 인지 발달 이론학자인 비고츠키는 직접 능력을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혼자 도달할 수 있는 실제 발달 수준과 보다 지적 수준이 높은 교사나 동료의 도움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잠재 발달 영역 간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표를 보면요. 동그라미 제일 안에 있는 빨간색은 현재 발달 수준에 학습된 영역을 말하고요. 두 번째 바깥 부분에 있는 회색 부분은 바로 비고츠키가 말한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이 근접 발달 영역이 바로 사회적 협력이 갖는 특징이 비계 설정, 그러니까 능숙한 참여자가 초보적인 학습자로 하여금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비계 설정의 역할인 교사나 또래 집단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비고츠키는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효과적인 비계 설정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동료, 나보다 우수한 동료나 교사, 좋은 학습 환경 및 학습 자원이
더 높은 지적 성취를 이루어내는 효과적인 비계라는 겁니다.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 개념에 따르면 혼자 공부는 재미도 없고 효과도 떨어지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인슈타인 같은 학자 스타일은 예외겠죠? 그렇다면 비고츠키 이론에 잘 부합하는 학습 활동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동료들과 같이 학습하고 자신의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하는 그런 학습이겠죠? 예를 들면 스터디, 토의 토론 형식의 학습 말입니다. 아이들은 동료들과 함께 읽고 서로 토론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나의 실수를 피드백 받으면서 지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해력과 인지력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모두가 하고 있는 전통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남과 달라야 합니다. 명문 중고등학교나 명문 대학의 수업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핀란드 학교의 교육 방법이 바로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스터디하고 토의 토론하는 수업 방식이지 않습니까? 남과 다른 방식이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적 발달을 위해서 아이가 독서를 할 때도 책만 읽게 하지 말고 읽은 내용에 대해 교사나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자기 말로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 가장 가까이에 훌륭한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함께 소리내서 읽고 어떤 이야기인지 내용을 나누고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지 아이에게 묻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아이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게 될 겁니다. 부모님의 노력에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2, 3일만 투자를 해보십시오. 문해력과 인지력을 높이는 너무 쉽고 간단한 방법인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문해력과 인지력이 보통보다 좀 부족하다 싶다면 책을 소리내서 읽고 읽은 부분을 원고지에 필사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아이가 즐겁게 해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할 때 아이와 함께 의논해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이런 활동을 왜 하는지 목적을 정하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선정하고 쓸 분량을 정할 때도 아이와 함께 의논해서 정하고 아이가 잘하면 어떤 보상을 주면 좋을지도 정해서 한다면 아이가 더욱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부모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좋은 방법들을 실천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문해력 천재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아이들의 문해력과 인지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학년별 필독서 소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